이제 현대물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제 고전물리하고 현대물리학을 어떻게 해서 나뉘게 됐느냐, 이제 그거부터 약간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지금 이제 파티클스라 해가지고 입자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라는 파동은 완전히 별개였어요. 완전 별개하고 완전 상극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입자를 예를 들어서 뭐 남자로 비유한다면 파동은 여자로 비유한다고. 지금 남자 여자를 갖다가 성적으로만 구분하면 완전 별개죠. 반대 성이잖아. 그래서 여자에 관련된 내용들, 여자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분위기를 좋아하고 뭐 낭만을 즐기며, 남자들은 뭐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뭐 아주 좀 격렬한 거 좋아하고 뭐 액티브한 뭐 스포츠 좋아하고 뭐 이게 얘네들만의 좀 특징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남녀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남자 여자는 완전 별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자에 관련된 그 입자형 물리 법칙을 우리가 따로 우리가 이제 그 축적을 해왔고요. 파동용 물리 법칙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완전 별개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뭐 뉴턴의 방정식에서 물체를 뭐 던지니 뭐 속도가 얼마, 다 이거 입자용이고, 파동 따로 공부했잖아. 파동에서 무슨 파장이 어떻고 진동수가 어떻고 해가지고 굴절되니 뭐 따로 공부했단 말이야, 얘네들을. 그렇죠? 이거 왜냐면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니까,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완전 극과 극이야. 완전 다른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할 때도 완전히 별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각각 해석했을 때는 완벽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864년도에 이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오실레이팅 차지라 그래가지고 이 전하, 그렇죠? 전하가 쉽게 말하면은 진동을 하게 되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진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립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빛에 대한 내용까지, 빛이 뭐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냄으로써 이제 거의 물리학은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전기장이 변하는 자기장, 혹은 변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전기장을 유도해가지고 서로를 매질로 삼아서 속도 얼마? c라는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게 바로 전자기파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상,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기회 되면 유튜브에도 이거 맥스웰 방정식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전에 EBS에서 강의할 때 아마 대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제 대학 시험 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대라던가 아니면 2학개월 가서 뭐 물리학과 진학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맥스웰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의를 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그걸 막 글로 썼어요. 어떻게 뭐 EBS에서는 이거 찍겠다고 하면, 맥스웰 방정식 풀이 찍겠다 그러면 그 강좌 안 내주거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EBS는. 거기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써서 올렸는데 클릭 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 우리 일반적인 고3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도 많이 보는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한번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맥스웰이 이거를 그 종이 A4 용지 한 장? 한 두 페이지 정도면 이게 빛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그냥 방정식 4개 갖다 놓고 찍찍찍찍 풀어가지고 빛을 발견해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확증한 실험이 헤르츠가 실험한 겁니다. 헤르츠 유명하다. 이 실험 천재거든요. 1888년도에 실험으로써 이제 전자기파를 완전히 확립을 했죠. 근데 20년 이상이 걸렸죠.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전자기파를 예측하고 난 다음에 실험적으로 이걸 만드는 데까지. 그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교류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 자,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 대표적으로 플러스라던가 마이너스라는, 얘네들을 가속운동 시키면 되잖아요. 가속운동. 얘네들 가속운동 시키면 된다니까. 근데 이 교류가 발전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그걸 못하다가 이제 헤르츠가 교류를 통해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파동 방정식 형태라고 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그런 파동 방정식 형태가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후에 문제 제기한 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문제가 나타난 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 해서 흑체 복사라는 게 나타나요. 흑체 복사.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분명히 이 흑체 복사라는 거 이제 선생님 뒤에 설명하겠지만, 흑체 복사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입자용 물리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파동용 물리로 설명하면 되잖아.
아니면 파동용 물리로 설명하거나 파동용으로 안 되면 입자용으로 설명하면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어떻든 얘도 물리고 얘도 물리거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건데 이게 두 가지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요거를 해결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현대 물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입자용, 파동용 물리와는 다른 새로운 우리가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 그냥 들으면 되겠어요.